안녕하십니까? 고전 AI 연구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빠르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쌀 한 토를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마을 뒷산에서 땔감을 주우며 겨울을 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근면에서, 기술력이 뛰어나서, 혹은 정부가 산업화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어쩌면 도덕성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해온 정신의 기둥. 국가가 가난할 때도 국민은 정직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아이들은 예를 지켰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효를 가르쳤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도덕성은 결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정신의 유산, 바로 조선 유학, 성리학이 남긴 철학적 뿌리였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단지 한자의 조합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단계별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단지 왕과 선비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세워진 향교, 그리고 수많은 서원에서 백성의 자녀들이 도덕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향약이라는 마을 공동체의 규범은 법보다 먼저 사람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은 삶의 스승이었고 경전은 단지 책이 아니라 사는 법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렇듯 유학은 단지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스며든 실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야말로 우리가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시켰을까요? 이제 그 성리학의 구체적 실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500년 조선이라 말할 때 그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군사력이나 외교술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진정으로 500년간 지탱한 건 바로 성리학이 구현한 도덕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철학이자 교육 체계, 그리고 생활 윤리였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이 철학 위에 세워졌고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인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의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향교와 서원의 전국적 설립입니다. 조선은 전국 240여 개의 향교를 국립교육기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글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절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600여 개의 서원에서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고 도덕적 모범을 찾는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향약과 향음주례, 공동체 윤리 시스템입니다. 향약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규약으로 도덕을 지키는 마을 자치의 원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는 법이 닿지 않아도 윤리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향음주례는 마을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덕을 논하고 예를 익히는 행사로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덕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셋째, 인사행정의 근간인 과거제도입니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신분보다 능력, 출신보다 인격을 중시하는 이 제도는 백성 누구에게나 국가를 위한 관직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성리학의 학문적 수양을 바탕으로
의로운 인재를 뽑는 이 시스템은 조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가정 내 교육의 중시입니다. 성리학은 수신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집안에서부터 사회로 퍼지는 도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은 모두 도덕을 기반으로 한 자율 통치 구조였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법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법 이전의 마음, 즉 예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법치 이전의 덕치를 우선시한 국가였고 그 결과로 민심의 이탈 없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 성실함, 공공의식은 단순히 근현대의 교육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의 유학교육이 남긴 정신의 DNA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민주주의라는 질서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성리학의 뿌리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맹자의 민본 사상이 어떻게 이 철학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선의 성리학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나 교육 방식을 넘어 하나의 정신체계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의 심장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맹자의 민본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여러 기적의 철학적 뿌리였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당시의 왕권 사회에서 이 말은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백성을 정치의 중심에 둔다는 것, 그리고 통치자는 그 백성에게 도덕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이 관점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실천의 지침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를 국정 철학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사상은 해방 이후 현대 한국 사회에도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산업화 시기, 우리는 맹자의 말처럼 백성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기업은 공공을 생각하며 성장했고, 국민은 성실과 근면이라는 덕목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공동체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학적 민본주의가 20세기에도 살아 숨쉰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민주화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 많은 서구 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지도자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학의 민본 사상. 그것이 대한민국의 숨은 뿌리였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며 유학은 낡은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다시 고전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 숨어있는 정신적 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덕성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조선 성리학과 맹자의 민본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DP, 수출액, 기술력, 세계적인 브랜드. 그러나 그 모든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국민의 품성과 사회적 신뢰라는 토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유학의 실천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고령층,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유학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어른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그 시대, 바로 그 정신이 20세기 한국 경제 기적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로봇이 돌봄을 맡으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고전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고전은 시간을 견뎌낸 지혜의 축적입니다. 성리학은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라는 실천의 도리를, 맹자는 민본이라는 공동체의 중심 철학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기술이 교육에 도입될 때 수신의 개념이 빠진다면 우리는 지식을 주입할 뿐 인격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할 때 치국의 철학이 없다면 사회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고전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AI 연구소는 바로 이 나침반을 다시 꺼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신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신은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잊혀진 고전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켜 다시 살아있는 철학으로 되살리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변화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가치와 철학, 여러분이 몸소 살아온 유학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고전 AI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부신 발전 제2편 500년을 유지한 조선의 시스템, 성리학 실천 구조는 어떻게 작동했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함께 걸어갈 길을 고민하는 고전 AI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